안녕하세요. 저는 학창시절부터 5인용을 보았습니다. 그런 제가 30대 중반이 되었네요. 제 군생활 중 힘들었던 시기를 사연으로 보내드립니다.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백색외성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5%, 구라 5%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백색외성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김서호. 07년 9월 군번으로 경기도에 있는 땡땡 사단에서 복무했다. 내가 배치받은 본부 소대 인원은 총 12명. 소대 선임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었다. 한 명만 빼고. 조성환, 07년 3월 군번. 조성환이 1거기 되고부터 본부 소대는 지옥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조성환은 1, 2등병 시절 화가 나면 주체 못하고 물건을 부수기 일쑤였고 1거기 된 뒤에는 후임들을 패기 시작했다. 조성환 위로 선임이 2명 있었지만 조성환에게 둘 다 먹힌 상태. 그래서 그 선임들도 뭐라고 하지 못했다. 조성환은 후임들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워하는 것에 희열을 느끼는 사이코였다. 식사 시간, 옆소대에 밥을 아예 마시는 수준으로 빨리 먹는 후임이 있었는데 그 후임을 본 조성환. 야, 졸라 빠른데. 야, 우리 애가 빨리 먹나 제가 빨리 먹나 내기할까? 에이, 뭘 그런 거랍니까? 아니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야, 김서호. 이병 김서호. 너 쟤보다 빨리 안 처먹으면 뒤질 줄 알아? 하필이면 그날 내가 옆에 있었기에 내가 당첨됐다. 그날부터 밥 먹을 때 옆에서 시간을 쟀다. 시간 내에 밥을 먹지 못하면 생활관에서 쌍욕을 들으며 조인트, 갈비뼈를 맞았다. 이틀 후 밥 먹는 속도가 빨라지니 옆소대 후임이랑 시합을 붙였다. 심지어 돈 내기까지 했다고 한다. 그렇게 조성환이 개최한 밥 빨리 먹기 시합. 최대한 빨리 먹으려 노력했지만 밥을 마시는 후임을 어떻게 이기겠는가. 아이, 식빵 내가 얼마나 훈련을 잘 시켰는데. 내 머리를 잡고 식판에 박아버리는 조성환. 아 진짜 지금 뭐하는 겁니까? 어쭈 미쳤냐? 어딜 선임한테. 그렇게 둘은 서로 옥신각신하며 싸웠고 주변 중대원들이 둘을 말리며 소동이 벌어졌다. 식판에 얼굴을 박은 뒤 그 수치심과 당혹감에 멘탈이 터져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안 났지만 추후에 듣기로 간부가 오긴 했는데 내 상황보다는 둘이 싸우는 것을 더 심각하게 보고 둘을 뜯어놓는 것에 열중했다고 한다. 둘은 결국 소대장에게 불려갔고 정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마무리되었다. 사건을 접한 간부들도 나나 조성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성환은 이번 사건을 통해 간부들을 자신의 언변으로 구워 삶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고 우리들에게 무용담 이야기하듯 자랑을 했다. 그렇게 식당 사건 이후 조성환은 더더욱 막 나가게 된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조성환은 청소 전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는 소대원들이 농땡이 피운다고 생각했는지 내가 너희를 단련시켜주마. 따라와. 한자리에서 담배 한 갑을 다 피우게 시켰고 늦게 피우는 소대원은 무자비하게 갈궜다. 그렇게 흡연으로 가혹행위는 이어졌고 담배를 끊겠다는 선임에게는 반항한다며 구타했다. 나는 비흡연자여서 제외됐지만 그 선임에게 쌍욕을 시전하는 걸 들으면 나까지 피가 거꾸로 솟을 정도의 수위였다. 어느 날은 싸지방에서 메탈리카를 보고 드럼의 영감을 받았다나 뭐라나 나를 비롯해 소대원 몇 명에게 방탄모를 쓰게 한 뒤 드럼스틱이 아닌 용접하다 남은 쇠파이프로 드럼을 쳤다. 우리 중에는 독실한 기독교 후임인 신아람이라고 있었는데 이야, 홀리해. 신아람의 성경책을 뺏는 조성환. 지금부터 신아람 너의 신앙심을 시험하겠다. 조성환은 우리 소대원들에게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찢게 시켰고 심지어 성경에 가래침까지 뱉었다. 결국 신아람은 울음을 터뜨려버렸고 그걸 본 조성환은 박장대소를 하며 낄낄거렸다. 또한 신아람과 불교 군종병과 싸움을 붙이기도 하는 등 지옥 같은 날들이 이어졌다. 너무 힘들었던 나는 조성환 바로 밑에 선임에게 고충을 토로했고 소대원 모두 조성환에게 구타와 가혹행위를 무자비하게 받았기에 모두 합심하여 마음의 편지를 쓰게 된다. 결국 조성환은 소대장에게 불려갔다. 우리들은 속으로 이제야 편해지겠구나 생각했는데 몇 시간 후 소대장이 생활관의 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며 들어왔다. 요! 니들이 통지에 따르지 않고 맞을 짓을 했네! 그렇게 우리를 모아놓고 설교하는 소대장. 앞으로 성환이가 욕도 안 하고 폭력도 행사 안 하게 내가 단단히 일러뒀으니 다신 이런 일이 없을 거야. 니들도 잘한 거 없어! 우리들은 어리둥절했다. 고참 2명 빼고 나머지 소대원 9명이 소원수리를 썼는데 조성환을 옹호한다고? 우리에게만 악마였지 조성환은 간부들과의 친목질에 능했다. 또한 말은 얼마나 달변인지 선동에도 능했고 명문대 재학 중 군대에 왔다. 한마디로 너무 똑똑한 놈이었던 것. 특히 소대장과 친했던 조성환은 이번 소원수리 사태 또한 특유의 달변으로 소대장을 구워 삶아버린 것. 소대장이 나가고 조성환이 생활관으로 들어왔다. 내가 때린 건 한정적인데 누군지 대충 짐작이 가는구만. 군생활하면서 천천히 알아가면 되겠지.
우리의 쿠데타는 실패했다. 내가 상병을 달았을 때 조성환 위에 선임들도 전역을 했고 조성환은 최고 선임이 되었다. 위가 없는 조성환은 무제한급 악마가 되었고 후임들을 무자비하게 괴롭히는 날들이 지속됐다. 심지어 다른 소대 후임을 때려 중대장에게 불려가기도 했지만 그 특유의 언변으로 잘 빠져나갔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조성환의 전역이 얼마 안 남은 시점, 결국 대형 사건이 벌어지고 마는데, 사건은 아침 구보 후 대대 목욕탕에서 벌어졌다. 대대 목욕탕은 규모가 컸고 이등병도 탕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조성환은 이등병이 탕에 들어오는 걸 무척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조성환이 탕에 몸을 지지고 있을 때 옆소대 이등병이 탕으로 들어왔다. 그러자 조성환은 우리 소대원을 불러놓고 내가 이제부터 심폐소생술을 직접 할 기회를 주겠다 라고 하며 옆소대 이병의 머리를 강제로 탕에 넣었다. 우리는 모두 깜짝 놀라 조성환을 말렸고 조성환은 큰 소리로 쌍욕을 하며 계속 이병의 머리를 눌렀다. 정말 큰일 나겠다 싶은 몇 초,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대대장님이다. 우리 대대의 경우 아침 구보는 항상 대대장님께서 알통 구보로 목에 수건을 두르고 선봉에 섰다. 그렇기에 간부들도 무조건 아침 구보에 참여했고 수건 스트레칭을 했다. 그래서 아침 구보 후 대대장님이 함께 샤워할 때가 종종 있었고 저녁에도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다. 참고로 간부들은 뜨거운 물 나올 시기에만 대대 목욕탕을 이용했고 그 외에는 BOQ를 이용했다. 대대장님의 호통소리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조성환은 개소리를 시전한다. 우리 소대원들에게는 심폐소생술을, 이 이병에게는 잠수를 배울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뭐 잘못됐습니까? 라며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조성환. 이 자식이! 결국 대대장님은 조성환의 싸대기를 갈겼고 다른 간부들이 조성환을 끌고 나갔다. 다른 간부 이폐하에 생활관에서 A4 용지를 돌리며 조성환의 악행을 다 적으라고 했고 조성환의 어마어마한 악행은 전부 다 털린다. 소대장 행보관 중대장님이 불려가 대대장님에게 깨졌고 이 정도로 심하게 당했으면 진즉에 이야기했어야지. 참고 있었던 이들이 더 나쁜 놈들이야. 행보관은 정말 몰랐던 건지 아니면 모르는 척하며 이 상황을 벗어나려 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그때 우리의 단체 소원 수리는 소대장 선에서 커트된 걸까? 그렇게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조성환은 만창을 가게 된다. 하지만 기가 막히게도 전역이 얼마 안 남은 조성환은 영창을 다녀온 뒤 다시 우리 소대로 복귀한다. 그때 소대장의 멘트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이제 얼마 안 볼 사이 아니냐. 우리는 모두 귀를 의심했다. 영창에서 복귀한 조성환은 다행히 우리들에게 해코지하지 않았고 조용히 간부 회의실에 처박혀 책을 보며 일과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얼마 후 사단 헌병대에서 갑자기 부대에 방문하더니 조성환을 잡아갔다. 그리고 다시는 조성환을 보지 못했다. 궁금했던 나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통신과장님께 조성환에 대해 물어봤다. 말도 마라. 그놈 진짜 사이코야. 영창을 다녀온 조성환은 지 스스로 분에 못 이겨 사단 헌병대의 대대장을 찌른다. 대대장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내용의 있지도 않은 사실들을 지어냈고 목욕탕에서 맞은 곳이 아직도 아프며 그 트라우마로 인해 매일 악몽에 시달린다는 내용으로 A4 용지 몇 장 분량을 제출했다고. 더 황당한 건 자신의 누나에게 전화해서 A4 용지에 손으로 받아 적게 한 뒤 헌병대로 민간인 투서 형식으로 보냈다는 것. 헌병대장은 우리 대대장보다 짬이 적었고 대대장과 둘이 나란히 앉아 서로 교차 검증하다가 황당함에 박장대소했다고 한다. 그리고 대대장님은 헌병대장에게 효과적으로 조져. 라고 해서 헌병대에 잡혀간 것. 그렇게 조성환이 완전히 사라진 후 우리 소대는 웃음을 되찾았다. 옆 소대의 선임도 우리를 보며 항상 주눅 들어 있어서 안타깝고 불쌍했는데 보기 좋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6개월 후 내가 전역하는 날 소대원들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났다. 모두 고생했다고 한 명 한 명 포옹을 하고 전역을 했다. 전역하고 10여 년이 지났다. 야 조성환, 너 예전에 우리에게 무용담처럼 누나 얘기한 적 있었지? 내가 걔한테 라면을 끓이라고 시켰거든. 그런데 이 빵머가리가 계란을 푸는 거야. 졸라 빡쳐서 걔한테 던져버렸지. 그 다음부터 나한테 꼼짝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더라. 이 이야기를 하며 낄낄거리는 너를 보고 너는 사이코패스라고 확신했었지. 지금도 너는 똑같을 거야. 힘이 없을 때는 일반인들 사이에 숨어서 정상인인 척 행동하고 언제든지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우리에게 했던 대로 똑같이 하겠지. 더 악랄할 수도 있고. 너 예전에 싸지방에서 5인용 봤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영상도 보게 될 거야. 당연히 너는 그때의 악행에 대한 반성 따윈 하지 않고 크크거리며 이죽거리겠지. 너는 항상 소대원들을 조진 후 마무리 멘트로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잡이다 라는 중2병 말기 환자의 소름 돋는 멘트를 했었어. 성환아, 이 영상에서 다룬 건 네 악행의 극히 일부지만 이걸 보고 너의 그 악행을 모두 떠올리길 바란다. 넌 머리가 좋으니까 기억이 다 날 거야. 그리고 살면서 네가 저지른 짓의 몇 배로 고스란히 돌려받길 바란다. 이 영상이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잡이다.
충성 하사 채송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어떤 이야기라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사오니 용기 내어 편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드디어 18년 만에 10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고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